삼성의 실적 80조가 넘는 매출에 엄청난 실적치의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반의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다른 색깔로의 접근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전개를 드릴 거니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 본더, 이번 FC 본더 만들어가지고 해외 이제 했다고 하는데 하나비전 조금 누운 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공매도 보유 잔고 훅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오늘은 의견을 예. 기존의 반도체 업종과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다른 색깔로의 접근을 해드리면서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전개를 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직접 판단해 보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이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요. 네. 일반적 상황에서의 흐름인데 심리적 저항선이죠.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격 차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의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의 흐름은 실적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의 실적 이번에 80조가 넘는 매출에 12조 영업 이익이기 때문에 최근 6조, 4조 6천억, 12조 엄청난 실적치의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지만 지금 웨이퍼 공급량이 평소에 100만 주에서 190만 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대한 재고량도 지금 뭐 6주, 5주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D램 가격도 연초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고 뭐 이런 전반의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평가로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실적만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12조 엄청납니다. 물론 과거에 18조 영업이익까지도 발현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2조가 역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그 우호적인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들여다볼 게 뭐냐면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밀어내기 수출 영향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4월에 관세 협정을 시작을 해서 계속 할 거다 하면서 8월부터 15% 관세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9월에 좀 밀어내기식의 수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의 진행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의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일단 글로벌리 자금시장, 통화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이번에 새로운 총리가 선임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로의 정책을 얘기한 게 제2의 아베노믹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도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초반부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가 선임될 때였거든요. 기존에는 일본의 구로다 총재라고 하는 한 1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했던 일본의 총재가 일본의 정책은 초저물가 초저금리라는 정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가 안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캔콜라 하나 가격이 2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에다 총재가 진입하면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용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130엔이었던 엔화가 160엔까지 물론 시간을 상당 기간에 1년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었지만 엔저 현상의 가속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도가 있느냐면요.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시아권에 있는 자금의 이동이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저에 따른 국내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맥락점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매수 강도를 강화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전체적인 업종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심리적인 저항선 그리고 이번 수출 실적 데이터 측면에서 3분기는 관세 영향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엔저 일본의 아베노믹스 제2의 기획한 재정정책 확장 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이동 경로에 따른 해당 종목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점에 대한 평가로의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을 매도한 이유와 그리고 언제까지 매도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상속세 납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언제까지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매도가 나올 것인지를 판단해 보면 5년 동안 6회로 나누어서 연보연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5회차가 이번에 매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매도가 진행되어지면 12조에 대한 상속세 어마어마합니다. 12조 상속세가 다 추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매도에 대한 부담 초기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들을 많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도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네. 어떤 하나의 업종이 움직일 때 큰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을 보게 되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큰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시세 현상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후발주 또는 만 원대에 있는 저가주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얼마 전 흐름에서 보게 되면 세진중공업이라든가 HJ중공업이라든가 뭐 1승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만 원, 2만 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로봇주 같은 경우도 최근 로보티즈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시장에서 최근에 뭐 로보라든가 휴림 로봇이라든가 뭐 등등의 만 원 내외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 현상을 마지막으로 흐름을 제어하는 형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반도체 소부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을 주요하게 판단해 보면 레페스야크, AP 시스템 그리고 몇몇의 그 강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만 원 또는 2만 원 아래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네. 탄력적으로 보여줬어요. 마지막 구간에서 저가권에 있던 종목들. 네. 저가권에 있다라는 것 실적이라든가 시세 집중화 현상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으로 시세에 돈이 몰리면서 네. 주가의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예. 측면을 보게 되면 소부장 내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또는 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등등등등 조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순환매성 차원에서의 한 바퀴 순환이 다 그쵸. 되어졌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예. 이 흐름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줘야 다시 순환이 되어지는데 이 순환 구조가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도는 네. 형태가 되기보다는 일정 구간에 의해서 가격과 기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도 일부 종목은 최근까지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성 종목이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하지만 이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권이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메모리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메모리 ASP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증권 계통에서는 보통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서는 12조 나왔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AMD나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던 HM3 8단 이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HM3E 12단 이상 제품도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실적 퍼포먼스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블랙엘이 양산에 들어갔고 루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만들고 있는 HF4가 이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SK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0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 이상 다른 전문가들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는지 뭐 SKS가 뭐 43만 원, 44만 원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SKS 같은 경우 너끈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SKS를 과연 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X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3분의 1 정도 사보자라고.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실적 발표 전에 12개월 선행포가 15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고 이제 뭐 엔비디아 공급 뉴스 나오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이제 13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22만 원일 때 12개월 선행포가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실적이 동일하면 지금 22만에서 44만 원이면은 이제 퍼가 2배인 8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12월 선행포가 약 7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 퍼포먼스가 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둘은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원래 재밌어요. 공매도 순보유 장고입니다. 공매도 코스피랑 코스닥 보면은 성장 섹터들이 많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렇겠죠.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뉴스로도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투자분들이나 어떤 증권계통에 좀 저명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대차 잔고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이런 것들 확인하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공매도 보유 잔고 훅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붙여드릴 종목 3개 정도 갖고 왔는데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우상 기조 볼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갖고 왔고요. 예. 우선은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대차 잔고 줄고 있고 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SK하이닉스가 9%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9%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거래소에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를 확인했는데 거의 10%가 줄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돼 있었으면 갑자기 90만 주 되면서 환매수가 들어온 거죠. 환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한번 찍히면서 여기서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일단 뭐 손 팀장 아이디어 괜찮은데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뭐 전공정 장비나 제가 저번 달에 유진테크 말씀드렸는데 네. 한 30%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유진테크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원익 IPS도 말씀드렸고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제 탑픽은 유진테크였고 제가 유진테크만 말씀드리면서 한 4-5개 정도 곁들여 드리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HM 뭐 후공조 패키징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가 반도체 중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일단 쇼커버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적층을 하는 거고 이번 FC 본더 만들어 가지고 해외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플램칩입니다. 약간 기판이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기판에 뭐 GPU라든가 다른 부품들 이제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충하는 본더를 이제 해외 납품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비전을 조금 누른 것이 아닌가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 장비가 동일 시간 내에 찍어낼 수 있는 패키징할 수 있는 물량이랑 그다음 이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데서 가격비를 봤을 때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이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TC 본더가 하나 비전보다 성능이 한 4분의 1 정도 나온다는 한미 반도체보다 4분의 1 정도 네. 성능이 하나 비전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나 비전에 하나 세미텍이 이제 TC 본더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세미틱에서 만든 TC본드의 성능이 4분의 1가량이다. 이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니까 하나세미틱 이번에 SK하이닉스랑 협업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보고 들어왔는데 그 협업이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뉴스도 역시 보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 탑픽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이 한미 반도체를 하나비전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공매도 순 보유자가 제일 많은 종목이 HPSP였습니다. HPSP. 그래서 고압수 어닝 장비고 이제 한미 반도체랑 연이 끝났죠. 이제 집을 모두 팔았기 때문에 HPSP 같은 게 한미 반도체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이제 레이저로 어닝을 하는 게 아니고 고압수소로 어닝을 하면서 HBM 같은 첨단 공정에서는 HPSP가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견고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는 이 한미 반도체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 탑픽은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은 TLB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TLB에 비해서 대덕전자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강한 변동성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TL도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 관련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뭐 시가총액 8조인데도 뭐 그런 쇼커버링이 들어왔으니까 뭐 대덕전자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 TLB가 시총이 6천억 대니까 네.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뭐 고려아연 나오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 있을 때 영풍, 그다음 영풍의 자회사인 코리아 서킷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 역시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기판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대덕전자이고,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대덕전자가 메모리 기판에 대한 업황회자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차트를 봤을 때 대덕전자도 물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TLB나 뭐 코리아 서킷이나 아니면 뭐 유진테크나 원희가 IP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박스권 대비 좀 저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대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 대비했을 때는 좀 저평가 별도 갖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조금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미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 했을 때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모아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대덕전자를 소개해드린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